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우리 종국 주사퍼린이들, 까불지 마라. 조만간에 지옥에 간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진실, 이제, 요런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자, 광고는 끝까지 보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옆에 종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삭감 모양이 생기는데, 그 종 위에 삭감 모양이 생겨야지 저희가 방송을 올리면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갑니다. 알람이 가니까, 그걸 눌러주시고, 간혹가다 풀리는 수가 있어요. 자, 광고 끝까지 봐주시면 저희 경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오해하는 이승만,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다.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제4대 대통령 선거 실시 1년 전부터 내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행정력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준비하였다. 미래인 한국사 교과서 324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승만 정부가 자유당이 이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준비했다는 이것도 상당히 지금 어폐가 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왜곡을 하는데, 자, 이승만 대통령이 뭔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조직적으로 할 것 같았으면은 자유민주주의, 그냥 입헌군주제, 자기가 입헌군주제로 해야 된다고 조선 말기에 그렇게 운동하고 했기 때문에 입헌군주제를 갖겠지. 자기가 왕 했겠죠. 자기가 왕족이고 제일 똑똑하고 미국하고 끈도 있고 하니까. 뭐하러 공화정을 합니까? 한 명한테 여자도 한 표, 노비도 한 표, 백정도 한 표, 양반도 한 표씩 자유민주주의 투표를 왜 합니까? 그리고 조선 왕실의 그런 재산들 전부 국고로 귀속시켰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었겠죠. 없었을 건데,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하고 나중에 이제 물러나서서도, 병원비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 하와이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무슨 독재를 하겠다고, 하신 분이 돈이 없어요? 조선 왕실의 재산을 모두 국고로 귀속시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거의 80세가 넘어가고 하니까, 사실상 지금도 8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 당시에 80이면요, 지금으로 보면 한 100살 이상이 되는 그런 아주 고령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가 주변에 이런 밑에 참모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가지고 뭔가 이게 나쁜 짓을 하고 대통령한테 허위보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조직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4.4.5인 이런 자유당 이런 이야기 쭉 했고, 어저께 했던 것들 저희가 그냥 짧게 훑고 지나가면서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통령 선거였다. 그리고 이제 박주열 군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떠올랐고, 4.19 혁명이라 하는데, 이 북한의 세력들이 많이 개입됐다. 북한에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 우리 형제들에게 총불을 들이대지 말라. 이런 문구들 나오고, 중학생, 어린애들까지 나오고, 했다는 거는, 이거는 조직적으로 북한에서 개입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학생들 다친 병원에도 가고, 야, 내가 사표를 써야겠구나. 내가 하야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야를 했다. 하야를 했는데, 어떻게 이 독재자가 될 수 있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야하고 나시니까, 이승만 박사를 하야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그 당시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그 왕이 토지도 나눠주고, 투표권도 나눠주고,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게 됐구나. 식목일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도 교육을 시키고, 국민들 전체가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줬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이게 어딥니까? 지금 서울시청 광장 앞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슬피 울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만약에 진짜 독재자라면은 뭐 스스로 물러났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독재자라면은 국민들이 되게 싫어했겠죠. 진짜 독재자가 김일성인 거죠. 김일성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이 지금 김일성이가 지금 자기 동포들 다 죽이고 형제 자매들 죽이고 저기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3대가 부자 세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면서 지금 뭘 가르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쁘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대한민국은 저주받은 나라다. 이거 헬조선이다. 이게 민주당 문재인 정권 그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교과서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람 중심 하는데 사람 중심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민주당하고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사람 중심 대선 구호가 사람 중심이었잖아요. 그게 북한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 중심. 더불어민주당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북한의 세계와 더불어 김일성 회고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학교의 서적들을 보면은 지금 옛날 서적, 도서관 뭐 현대화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옛날 서적을 갖다가 다 버리는데 옛날 서적들이 뭐예요? 충, 효, 애국심, 형제, 우애, 우리 다 같이 서로 도와주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그런 책들은 다 갖다 버리고 전부 김일성 찬양하고 김정은 찬양하고 마오쩌둥 이런 책들이 지금 학교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땅을 치고 개탄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빨갛게 물들이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학교인 거예요, 지금. 자, 46년을 독재했어요. 이게 독재자인데, 한국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한마디도 안 한다, 독재자라고. 46년 독재, 48년부터 94년까지 독재를 했고, 김일성 권력이 강화되었다. 강화된 게 아니죠. 중앙한국사가 교과서 291페이지에 김일성 권력이 강화되었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독재를 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해하는 이승만 대통령. 자, 6.25가 발발하자 제일 먼저 도망쳤어요. 자기만 살려고 한강 다리를 폭파했어요. 서울은 안전하다는 거짓말 방송을 했어요. 자, 볼까요? 공산당이 내 앞까지 왔을 때 이 총으로 내 차를 쏘고 적을 죽이고 나머지 한 발로 나를 쏠 것이요.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없어. 모두 총 걸기하여 싸울 것이요. 결코 도망가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9월 5일 미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정밀군 육군 참모총장이 한 말이 영천을 탈환하지 못할 경우 미 제8군을 일본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군 2개에서 3개 사단을 포함해가지고 약 10만 명의 요인을 괌이나 하와이로 철수시킬 것이니 하시되 이 일은 꼭 극비로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워커 그 사람 보기보다 여간 겁쟁이가 아니구만. 망명의 서름을 안고 하와이에서 외롭게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던 나 이승만에게 이제는 결의를 잊고 다시 그곳을 망명하라는 것인가? 워커 장군에게 말하시오. 나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누가 가자고 해서 나의 조국을 등질 비급자가 아니라고 말하시오. 나 이승만은 영천이 무너져 공산군이 여기 부산에 오면 내가 먼저 앞서 나가 싸울 것이오. 그래서 내 침실 머리 맡에는 언제나 권총이 준비되어 있다 말하시오. 권총 갖고 와 해가지고 권총 왜 필요하십니까? 총알 2발 나가지고 한 발은 그 한 놈은 쏴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저기 김일성이 어디로 갔어요? 김일성이가 압록강까지 미군이 올라가니까 한국군하고 미군이 올라가니까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한반도 밖으로 도망간 게 김일성이에요. 우리가 서울에 이제 막 밀고 내려오고 하니까 대통령이 안 가겠다고 저 피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그러니까 뭐 합니까? 참모들이 코앞에까지 왔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대통령 데리고 내려간 거야. 기차 타고 내려가다가 깜빡 졸았는데 대구까지 내려가 버리니까 야 대전 정도 오면은 나 좀 깨워다 대전이 아니고 저 천안 정도 오면 나 좀 깨워달라 했는데 깜빡 졸았는데 대구까지 가버리니까 야 지금 어디야?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야 기차 돌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1950년 그 당시에는 이미 대한민국은 76% 정도가 사회주의 이 계열이었고 그리고 남노당 뿐만 아니라 간첩 성시배기가 내려와가지고 북한에서 갖고 온 자금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치인, 군인, 경찰, 외교관 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포섭을 다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남한에서 이 북한 자금 가지고 뭘 했다고요?
언론사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대국민 선전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뭐 호적이 제대로 정리된 것도 아니고 주민번호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소위 간첩이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속된 말로 누가 강간하고 절로 가버리면은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그때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첩들이 군에도 이 침투 이거 하다 보니까 그 육군참모총장 거기 부관은 뭐야 그 군적이 없었다. 군적이 없었다는 게 뭐야 간첩이었다. 간첩이 와가지고 부관하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들 다 이게 사형당하고 하는데 그 교량을 갖다가 폭파한 사람도 나중에 다 사형당하고 했어요. 왜냐면 그 교량이 저기 코앞에까지 왔을 때 폭파라고 했는데 이 겁이 나니까 먼저 폭파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도망가면서 폭파하라고 지시하고 그런 게 많았다. 그리고 저기 6.25가 터지기 전에 한 10가지 정도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는데 6월 25일 04시에 쳐들어오는데 북한이 00시에 4시간 전인 00시에 비상이 해제가 돼요. 그리고 그 전날 밤에는 24일 저녁에는 댄스 파티를 해가지고 고위 장교들을 다 술 먹이고 재우고 뭐 그래버리고 그리고 이 부대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부대를 저쪽으로 옮기고 해가지고 서로 막 섞어가지고 지형 지물을 파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대원들을 한 절반 국군 장병들 한 절반 정도를 다 휴가 내보내고 그래가지고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 앞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대구,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뭐, 대구 10월 폭동, 끊임없이 폭동 일으키고, 이렇게 소위 말해 거점화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다? 1947년 12월 달에 북한이, 화폐 개혁을 비밀리에 하는데, 그 전에 남과 북이 공통으로 조선은행권을 쓰고 있다가, 47년 12월 달에 북한이 화폐 개혁을 비밀리에 하면서 그 폐기된 국권을 어선으로 싣고 와가지고, 남한에서 간첩 성시배기가 다 그런 걸로 활동 자금을, 공작 자금을 쓴 거죠. 그렇게 공작 자금을 썼는데, 나중에 남한에서도 화폐 개혁을 또 합니다. 하니까는 돈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지하로 숨어든 거예요. 그거 나중에 6.25 끝나고 이 4.19 이런 거 할 때도 다 뒤에서 공작하고 해가지고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쫓아내고 나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쳐넣은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지금 그 당시에 50년대에 벌어진 겁니다. 60년대에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이 정권 잡았다 얘가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박정희가 나와가지고 야 군인들이 나가 다 때려잡고 빨갱이들 다 때려잡고 무기 다 회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지우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하다가 통곡당, 인혁당 이런 간첩 사건 잡힌 거 아닙니까? 그 간첩 사건에 잡혀가지고 그 연루된 사람이 그 신영복이고 신영복 죽으니까는 지금 문재인이가 신영복 자기가 존경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지고 뭘 만들었다? 다 지하 조직을 만들고 우리 민족끼리 이런 거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게 그게 뭡니까? 5.18입니다. 전남대 학생들이 경찰차에 불 지르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가지고 경찰차 불타고 치안이 마비가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안 되니까 군인이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얘들이 또 뭐예요? 무기고 습격해가지고 칼빈총 탈취해가지고 뒤에서 그 주민들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 죽은 사람들 보니까 전부 칼빈총에 맞아가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시체들 끌고 다니면서 시체 쌓아놓고 그 노제 지내고 그래야 주민들 선전선동하고 경상도 군인이 와가지고 우리 여성들 유방을 도려냈다 이러고 경상도 군인이 다 죽이러 왔다 그러고 그게 10월 폭동 나중에 나오겠지만 10월 폭동 일어날 때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기고 약탈하고 광주 세무서 불 지르고 광주 MBC에 불 지르고 민주화 운동인데 불은 왜 지릅니까 방송국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TNT 폭탄 다 약탈하고 장갑차 약탈하고 그리고 버스 군용 트럭 아세아 자동차 방산 장비 약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주 교도소에 가가지고 거기 좌익 사범하고 북한 간첩들이 있는데 그거가 총질해가지고 그 사람들 빼내려고 5번이나 시도했다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 열받으니까는 버스 가지고 전경들 군인들 깔아 죽이고 돌진해가지고
지금 홍콩의 민주화 운동하고는 아주 천차만별인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통역당, 인혁당 그 물밑에 있었던 남로당 그 후신들이다. 그리고 걔들이 그 광우병 폭동 일으킨 거고 걔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린 거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집회할 때 중고생 혁명정부라고 애들 중학생들 기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가는 거 아닙니까? 부자들 삼성은 180번 정도를 압수수색을 당했답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이 공산주의로 끌고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를 부족하고 상해 임시정부 그 레닌의 그 러시아 적군파 소련의 레닌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활동했던 상해 임시정부를 갖다가 건국 100주년이라 하고 그러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100년 전부터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승만, 박정희를 지금 죽여야 되고 역사에서 지워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한강교 폭파. 자, 한강교 폭파 계획은 비상국무회의에서 미 고문단하고 최병덕 참모총장이 했다. 근데 이제 적의 전차가 한강교 근처에 접근한 것을 육군본부가 확인했을 때 폭파해야 된다 했는데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15분 한강 인도교와 철교를 폭파해버렸어요. 예. 이 사람의 부관이 군적이 없었다. 군적이 없는데 부관이 더 간첩이었다는 이야기죠. 예. 나중에 다 사형당합니다. 예. 자, 우리가 오해하는 이승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분단이 된 거다.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 세력들의 반대 속에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게 5월 10일 50 총선거다. 금성 한국사 교과서 264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게 아니고 자,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다. 나는 자유한 민주재단에 생명을 바치려니와 나의 존경하는 민주국민들은 끝까지 싸워서 남북통일을 이룩해 할 것이다. 야, 우리 남북통일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북한을 공산화하라고 지금 1945년 9월 20일 날 벌써 지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지령이 내려와가지고 몇 명 이렇게 물색하다가 김성주가 된 거예요. 얘 원래 김성주잖아요.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스탈린이 다 지시를 했다. 북한의 계획적 공산화. 자, 볼까요? 46년 2월에 이미 벌써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우리나라 국회죠. 국회가 만들어졌고 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이 창설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앞에 1947년 12월 7일인가 12월 달에 화폐 개혁을 해버립니다. 화폐가 새로 생겼고 국회가 만들어졌고 군대가 창설됐고 그리고 1948년 2월 10일 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이 벌써 나라가 48년도 초에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거는 그 당시 봐보세요. 그 당시 북한인데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 북한 인공기 깃발이 있죠. 이런 거 걸어놓고 지금 군중대회 하고 한 거 아닙니까? 벌써 북한에서는 국가의 형태를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남한만이라도 야, 이거 자유민주주의 보루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북진 통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 발판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남한만이라도 하다 못해 남한만이라도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미국에서 야, 철수한다고 하니까 야, 우리가 북진 통일할 테니까 너희는 다 나가고 해군, 공군, 포병만 지원해달라. 그런 이야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 회의에서 대의원 선거에서 221명이 선출되고요. 48년 9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예. 분단의 원흉은 북한의 김일성이죠. 자, 우리가 오해하는 이승만 7.18을 보호했다. 이승만 정부가 공산주의 세력을 제압한다는 명분 아래 7.18 처단을 늦추고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이 지학사 한국사 교과서 27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산주의 세력을 제압한다는 명분 아래 7.18 처단을 늦추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내각을 보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내각은요. 전부 다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인 반면에 북한의 내각은요, 전부 다 친일파들이었습니다. 근데 친일파를 차단했다고 하는데, 소위 말해가 북한이 나라를 건국할 때까지는 친일파들이 똑똑했으니까, 그 나라를 경영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를 다 들여 쓴 다음에, 어느 정도 기틀이 다
다져지고 나니까는 다 친일파들 처단하고 죽여내버리고 버린 거예요. 쓰고 버린 거지. 그래놓고 친일파 처단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부가 완전히 대무해하자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비록 성립되었으나 모든 사태가 정돈되지 못한 이때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내외 정세를 참고해야 할 점이 허다함을 고려하기 바란다. 이승만 총리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 보세요. 여기 쭉 나오잖아요. 이게 더 많아요. 훨씬 많은데 뭐 오늘 요것만 보여줄게. 이 북한 초유 내각을 보시면 다 일제에서 한 자리 해먹었던 놈들이고, 대한민국은 그거 아닙니까? 다 광복, 독립운동 했던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썩어버린다. 이 소련은, 김일성은. 그래 놓고, 친일파 처단했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거짓말 하는 거죠. 예. 자, 평화선이 이승만, 파란색 이승만 라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메가드 라인이 빨간색인데, 독도도 우리 땅으로 해버리고, 사실 이 메가드 라인보다 이승만 라인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게 넓습니다. 대마도도 우리 땅이다. 대마도 이승만의 대마도 등 실지 회복 의지 기사 당시 신문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라인이라 해가지고 1998년 11월 28일 날 독도를 포함하는 바다를 한국, 일본이 공동 관리하는 신한일 어업협정 체결로 독도 침탈에 빌미를 제공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김대중 정권,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쪽 정당 아닙니까?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좌파 애들, 종북 애들, 걔들이 뭐 했어요? 연평도 그쪽에다가 서해 북방 한계선도 북한한테 내주기 위해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한일, 남북 공동어로 뭐 이런 거 하자고 해가지고 남과 북이 공동으로 거기서 고기 잡자. 그러다 보면은 그 선이 의미가 없어진다. 북방 한계선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그 노무현 정권 때. 그래가 다 들통난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대한민국 이 좌파 세력은 매국노 집단이다. 매국노 집단. 어떻게 해양 영토를 갖다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요. 뭐라고 해요? 이승만이 일본 앞잡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또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전에 일왕이라고 했어요. 일왕. 근데 천왕이라고 한 게 그게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그리고 천왕한테 가가지고 90도 인사하고 그게 김대중 정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나쁜 짓 하고 자기들이 나라 팔아먹고 영토 팔아먹고 해놓고는 저 사람이 나쁜 짓 했어요. 저 사람이 친일파요. 이 짓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이 종북 주사파 좌파애들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요? 한미일 삼각 동맹이 체결되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 소련이 이거 힘들거든. 이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계속 남과 북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위안부, 종군 위안부, 일본이 집에 자고 있는, 한국 조선의 처녀들을 잡아가가지고, 일본군 위안부로 팔았대, 버마까지 끌고 갔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지금 한국의 20대 여성들이 일본 가가지고, 그런 성범죄 산업에 종사하는 거 있는 건 뭡니까? 일본 자위대가 잡아갔나요?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전에 양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았던 거고, 거기 일본군이 들어오니까는 거기 있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일본군한테 그때 판 거지. 중간에 에이전트를 누가 해요? 한국 사람이 한 거예요. 일본어 되는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그래가 합법적으로 돈 주고 한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일본 물러가고 이제 미군 들어오니까 양봉주집, 양색시집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 부대 옆에는 다 그런 사창가 이런 윤락업소들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옛날 60년대만 하더라도 부두 근처에는 그런 성매매 업소들 이런 게 많았다고. 왜 달러 벌 게 없으니까 그런 거라 가지고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가슴 아픈 역사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 다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수출해가지고 가발 만들어 수출해 팔고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고무신 만들어가 팔고 그런 나라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배 타고 전 세계 나가봤지만은, 전 세계 나가보면 하루 1불, 2불 갖고 사는 애들 수두룩합니다. 그런 애들, 할 거 없으면 여성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정치 선전, 선동에 이용해 먹는 지금 이 종북 주사파 정권, 이거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저기 강제징용했다고요? 강제로 끌고 왔다고요? 아니죠. 거짓말 하지 말죠. 다 계약서 쓰고 갔다고, 계약서 쓰고. 양반한테는 계약서도 못 쓰고 막 끌려가가지고 일하고 돈도 못 받고 두들겨 맞고 했는데 일본한테는 다 계약서 쓰고 했다고.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최첨단 문물 갖고 와가지고 선물 시장도 갖고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살아 계셨던 분들, 야, 일제 되니까는, 야,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수없이 많아요. 그냥 거짓말 하지 말자. 그리고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 이토 히로부미 총으로 쏴 죽이는데, 그러면 그거는 암살범이고 전시기 때문에 바로 직결 처분 총살해버리면 되는데, 재판을 5번인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법치로 가려고 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는데, 이 과거의 역사를 갖다 전부 엉망진창 짬뽕으로 만들어 보니까, 미래로 한번 나가려고 하면은, 야, 친일파다 해가지고 또, 못하게 맞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건국을 하고 하면서 뭐 무기도 만들고 하는데 항공기도 만들고 하는데 그 기술자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다 일본에서 그 기술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중화공업, 박정희 정부 때 중화공업 할 때 그 기술들 어디서 왔습니까? 전부 다 일본 기술이 다 들어온 거, 일본 기술자들, 학자들이, 야, 너희 전자산업 해야 돼. 너희 철강산업 해야 돼. 다 그 사람들 보고서 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일본 제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포항제철 만드는데 도움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도와줬다는 이야기는 다 빼고, 야, 우리가 다 했다. 그래야만 우리 벌 받는다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계실 때 1957년에 인천 고천동 해안에서 3단 로켓을 발사해요. 그거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간 그 로켓 그거 분해해가지고 역설계해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다 일본 사람들 와가 자문해주고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나쁜 짓 했다 이야기만 하면요, 일본이 우리 도와주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고맙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고맙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일본이 뭐 우리 나쁜 짓 했다. 기분은 나쁜데, 물론.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 고구려, 고조선, 뭐 흉노,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뭐 그렇게, 북방 기만민족들의 기상 다 잃어버린 게 누구예요? 세종 이후부터 노비가 많아지고, 세종 이후부터 전국에 뭐 기생들이 많아지고,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던 걸 다 없애버리고, 중국에 제사 지내고, 친명 4대, 친중 4대 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우리는 천손민족이다, 하늘에서 온 민족이다 해가지고 천지신명이시여 하고 하늘에다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 황제한테, 절을 하고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때부터 그래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황금알론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은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때 피눈물 흘리면서 무기 개발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개발로 본 산업화 근현대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책은 여러분들 좀 사셔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선물해 주십시오.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군의 변천사가 사진으로 한 70여 장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미리 보기가 있으니까 좀 많이 사서 봐주시고, 저희가 이거 판 금액으로 저희가 이 사무실을, 이 스튜디오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십실반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 요거 하나 보고 갈 건데요. 요거는요, 북한 구원을 위한 금식 기도회 홍보 영상인데요. 저희가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빨리 구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홍보 영상을 트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아니신 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기독교 신자들이신 분들은 좀 보시고, 뭐 금식 기도에 좀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북한 구원,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북한에 잡혀간 우리 선교사 6명 빨리 구출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